재미있다는 표현을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죄의식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극도의 포악한 폭력 행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10대 가해 청소년들의 죄의식 결여는 특별히 반사회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놀이나 문화로, 아니 놀이나 오락거리로 좀 인식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함께 그 집단 성폭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또래 집단에 소외되고 너는 쪼다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우려를 해서 아이들은 성폭력을 함께 어울려 놀다가 생긴 일탈 행동증으로 여겼는데 이처럼 특별한 동기 없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10대 성폭력 범죄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10대 성폭력 가해자들의 집단화 비율은 성인 성범죄자들에 비해 5배나 높았습니다. 문제는 집단적인 범죄일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되지만 가해자들의 책임과 죄의식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라는 거에 대한 자각 못하고 점점 강도가 세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겁 없이 그러니까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 소위 말하는 아주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냥 여자랑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술을 이렇게 같이 많이 먹어요. 근데 특히 여자 쪽을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애들은 취해갖고 몸을 못 가누려야 정신이 있어도 그때 이제 한 명이 하면 또 한 명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또 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는 그냥 즐길 때면 즐기는 거잖아요. 엄청 막 잘하고 댕겼죠. 나 했다. 얘랑도 했다 보면 그 남자애는 좀 뭔가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죄의식이 없었죠 한마디로. 이것이 10대 성폭력 범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고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또래 문화의 발달로 인해 집단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집단이 되면서 폭력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데 비해 책임감이나 죄의식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고 오히려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끼거나 자신들만의 비밀을 공유했다는 기이한 유대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기심과 흥미를 위한 집단의 놀이에서 시작된 10대 성폭력 범죄가 피해 당사자에게나 사회적으로는 매우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한때의 호기심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 큰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막 시작된 3월 어느 날 고층 빌딩 옥상에 소녀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소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중생이 성폭력 피해 당한 것을 친구에게 호소를 하면서 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호소를 하니까 그 친구가 설득을 해서 그 원스톱 경찰청 원스톱에 접수가 돼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고 27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14살 여중생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27명,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수명이 좀 넘거든요. 그 인원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쳐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좀 연관했던 사건인데 그 인원들이 뭐 한 명이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3명, 4명, 아니면 뭐 많게는 6, 7명.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교가 지역에서만 10여 곳이 넘는 전대미문의 사건. 이것도 제가 32년 했는데 32년만 처음에 이렇게 하겠는데 방송에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우리 학교 애들이 처음 발상지가 아니고 6월달 방학 동안에 대학원에서 관련 애들은 그때 다니고 있어요. 소문이 앞에서 했는데 열심히 좀 당했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 자행된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인터넷으로 아마 채팅을 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한 청소년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성적인 언어들이 좀 오고 가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가해 청소년이 그럼 그런 그 대화 내용을 너희 아는 주위 사람들한테 퍼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만나게 됐고, 만남이 이제 성폭행으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14살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악몽은 채팅으로 나눈 별 뜻 없는 장난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저장한 파일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채팅 상대였던 김군을 만나러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군과 함께 나와 있었던 3명의 남학생들. 그날 그들은 수연양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주변 애들한테는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애들이 오고 또 새로운 애들이 오고 해서 27명이 된 거죠. 네. 자랑하고선 그렇게. 네. 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이는 얼굴